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세상엔 죽음보다 더 차가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데 서류 속에서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절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건 살인의 다른 이름이었죠. 이름 하나가 지워진 자리에서 시작된 진실의 싸움. 오늘의 이야기는 내 장례식 초대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양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침 간호사가 약을 건네주며 오늘은 컨디션 좋으시네요. 하고 웃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어요. 그 웃음 뒤에 뭔가 짙은 그림자가 비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손끝으로 약 포장을 뜯으며 천천히 삼켰어요. 병실은 고요했고 옆 침대의 노인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교회 봉사팀이 온대요. 간호사가 덧붙이길래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따라 내 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점심을 먹고 복도로 나가 천천히 걸었어요. 기침 소리, 휠체어 바퀴 소리, 멀리서 나는 병원식 냄새. 익숙한 풍경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죠. 복도 끝에 작은 게시판이 있었어요. 교회 자원봉사팀이 붙여놓은 기도 명단이라 적힌 종이였죠. 이번 주 기도 대상자, 치유 대상자, 그리고 세상을 떠난 분들. 나는 습관처럼 그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내 손이 멈췄습니다. 고인 한미정 62세.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참을 그 글자를 응시했죠. 한미정. 내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내 이름이 죽은 사람 명단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종이를 뜯어내려고 손을 뻗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멈췄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교회 명단 봤어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교회 권사님이 웃고 계셨어요. 아, 그거요? 이름 적을 때 실수했나 봐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가볍게 말하고 지나갔지만 그 웃음 뒤에서 뭔가 찝찝한 냄새가 났어요. 실수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교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썼다는 것, 그건 그저 단순한 오타일까? 아니면 그 이름이 정말 누군가의 의도였을까? 그날 저녁 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보인다. 그래, 조금 나아졌어. 딸은 밝게 웃으며 과일 껍질을 벗겼죠. 하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어요. 어쩐지 그날은 딸의 눈빛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은 거 없어? 전화? 보험 쪽에서 좀 확인 올 수도 있대. 보험?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며칠 전 보험사에서 사망자 보험금 정산 관련이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나는 그냥 잘못 건 전화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요즘 엄마 얘기 많이 들었어. 교회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더라. 딸의 말에 나는 멍하니 웃었어요. 걱정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 걱정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표현처럼요. 딸이 간 뒤 병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 위 희미한 불빛이 눈을 찌르듯 번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종이 위 내 이름이 떠올랐어요. 소천자 한미정. 한 사람의 이름이 죽음과 함께 묶인 순간, 그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운명이 되어버리죠. 나는 그걸 지우고 싶었어요. 아니,
그보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레 교회로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안면이 있는 교회 총무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미정 집사님, 건강 좀 괜찮으세요? 장례 절차는 잘 진행됐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네. 아니, 그게 어머, 아직 연락 못 받으셨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집사님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갈라졌어요. 그 목소리 뒤로 조의금, 예배, 유족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나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유족이라니, 누굴 두고 한 말이지? 나는 살아있어요. 숨 쉬고 말하고 걸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이미 나를 죽은 사람으로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계속 전화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례 절차는 잘 진행됐죠? 그 문장이 마치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잠결에 눈을 떴을 때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희미한 그림자, 낮에 본 권사님이었어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집사님, 내일이면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내일이면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날부터 내 주변은 조용히 나를 죽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 둘이 내 쪽을 힐끔 보며 속삭였고 청소부 아주머니는 내 병실을 지나칠 때마다 짧게 십자가를 긋곤 했죠. 오늘은 좁은 방 청소 안 해도 돼.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안 해도 돼? 왜지? 나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나라는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아침 회진 시간 젊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차트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죠. 한미정 환자분은 어제 심정지 기록이 있었나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심정지라뇨? 저 살아있는데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봤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사망자 보고서가.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표정이 스쳤어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사망 기록을 남겼다는 뜻이잖아요. 점심시간 나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판을 받으려 하자 배식 담당자가 나를 보고 손을 내저었어요. 오늘은 식사 없으세요. 왜요? 저 아직 퇴원 안 했는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았어요. 잠시 후 다른 환자 식판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내 이름 한미정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식판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졌습니다. 이건 이쪽 세 입원 잡은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한미정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그녀를 나 대신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 보험 서류건은 딸분께 전달했어요. 보험 서류요? 네, 사망 확인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미세한 주저함이 있었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죠. 혹시 그 서류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제출하셨다던데요. 누가요?
따님이요. 그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딸이 내 사망 서류를 제출했다고요? 아직 살아있는 나를 두고 밤이 되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를 붙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뚜뚜. 몇 번의 신호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약 드셨지? 미정아, 보험 서류 제출했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병원에서 잘못 보낸 거야. 걱정 마. 그녀는 너무 차분했어요. 그 목소리엔 설명하려는 진심보다 감추려는 냉기가 섞여 있었죠. 엄마, 내일쯤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리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틈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한미정 유가족 귀하.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조의금 수령 확인서와 화환 주문 내역이 들어 있었죠. 보낸 사람은 교회 장례위원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세상은 벌써 내 죽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조의금을 받고 누군가는 내 장례 날짜를 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낯익은 교회 권사님이었죠.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죄송해요, 미정 집사님.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라니, 뭐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그때부터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모든 시선이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내 죽음을 감시하는 듯 했죠. 저녁 8시 간호사가 와서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운 약이네요. 내가 말했죠. 간호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어제 권사님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내일이면 편해지실 거예요. 내일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모두 같은 뜻이었어요. 나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는 건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병원 뒤편 기록실 문을 열었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오래된 서류철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손전등을 켜고 한미정이라는 파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사망진단서를 봤습니다. 날짜는 3일 전, 서명은 주치의 이름, 하단에는 보험사 마크가 찍혀 있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서류 속 나는 이미 죽었어요. 누군가 내 목숨을 종이에 적고 승인받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숨소리만 들렸죠. 나는 사망진단서를 품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서류를 끝까지 쫓겠다고. 그게 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새벽 3시 나는 눈을 떴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 안개가 병원 복도를 천천히 타고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묘하게 울렸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웅웅 울리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가 가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나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옆 침대의 노인은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운을 걸치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하고 창백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저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일까?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섬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전화했었지?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못 받았어.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어딘가 멀고 차가운 시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보는 듯 했어요. 미정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 왜? 요즘 엄마 이름이 자꾸 이상한 데서 보여. 교회 명단에도 있고 보험사에서도 전화가 오고. 딸은 짧게 웃었어요. 엄마, 요양병원 오래 계시니까 그런 거야. 환자들이 많잖아. 이름 헷갈리나 보지.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마음 한켠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 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나는 그녀가 두고 간 가방을 봤어요.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죠.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한미정 유산 정리 서류. 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위임장, 보험금 수령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 하단엔 딸의 서명이 적혀 있었죠. 사망자 명의로 유산 정리 진행 중. 검은 글씨가 내 눈앞을 찢듯 들어왔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급히 봉투를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어요. 응, 가방 정리 좀 해줬어. 딸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없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믿었던 단 한 사람이 나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나는 몰래 병원 1층 문서를 담당하는 행정실로 내려갔어요. 야간 근무 직원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혹시 환자 서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호자분 성함이요? 한미정입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눈을 크게 떴어요. 이상하네요. 시스템에선 사망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여기 사망일자 10월 17일 원인 심부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컴퓨터 속 나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착오일 거예요. 내일 담당자 오면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벽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흐릿하게 떨렸어요. 사망일자 10월 17일. 오늘이 10월 18일이었어요. 어제 나는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병원 방송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들렸어요. 내일 오전 10시 한미정 환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추모 예배?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간호사실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방송이 잘못 나갔어요. 저 살아있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차가웠어요. 기다림 끝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눈을 붙일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뚝뚝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소리마다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새벽 5시쯤 누군가 내 병실 문을 열었어요.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작은 금속 트레이를 들고 있었죠. 한미정 환자분, 잠깐 누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수면 유도제예요. 예배 전에 안정하셔야 해서요. 예배? 그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손을 뻗었어요. 하지 마세요. 약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투명한 액체가 흘러내렸고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녀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내 딸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딸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꽃병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 뭐가? 엄마 고생 끝나고 나도 이제 마음 편해질 거야. 그녀는 눈을 피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녀가 병실을 나간 뒤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래, 끝내보자. 누가 진짜 죽는 건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사망진단서를 꺼냈어요. 그 밑에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보험사 승인 번호 KLF-9237. 나는 그 숫자를 기억해뒀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살아있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먼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야 하니까. 비가 그친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묘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친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잿빛이었어요. 모든 게 멈춰 있는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나는 사망진단서를 가방에 넣고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어요. 의사의 눈을 피해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죠. 보험사 승인 번호 KLF-9237.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그 숫자만 찾으면 진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 1층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보험 관련해서 서류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내 이름을 입력하자 모니터에 붉은 창이 떴어요. 사망자 기록 접근 제한. 어머, 환자분 이름이 이미 폐쇄 처리돼 있는데요. 폐쇄요? 네. 사망 처리 후 24시간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녀는 당황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와 있지? 하는 혼란이 섞여 있었죠. 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착오가 있었나 봐요. 담당자분 이름 아시나요? 보험 담당은 윤대리님이신데 잠깐 자리 비우셨어요. 윤대리.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나는 그 길로 병원 밖을 나섰어요. 한 손엔 사망진단서, 다른 손엔 우산이 들려 있었죠. 비가 그쳤는데도 빗물이 어깨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보험사 지점으로 향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확 올라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일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하려고요. 피보험자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사망자 본인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기계적인 말투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죠. 그럼 유족이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유족이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교회 총무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어요. 집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가 곧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그때 다들 그렇게 결정했어요. 결정? 미정 집사님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딸이 먼저 동의했어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서류가 이미 다 준비돼 있었어요. 보험금이 바로 처리될 거라 해서 그냥 그게 절차인 줄 알았죠. 그녀는 울먹이며 떠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믿고 있던 사람들, 모두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통장과 인감 도장이 들어있던 곳이었죠. 그 자리에 낯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보험사 KLF 생명. 봉투 안에는 보험금 수령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받는 사람 박지은 딸. 지급 금액 3억 원. 사망자 한미정. 손끝이 떨렸어요. 그 금액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날짜였어요. 신청일이 내가 쓰러지기 하루 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즉, 누군가는 내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뜻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살아서 이 글을 남긴다. 세상이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글씨가 울퉁불퉁했어요. 눈물이 종이에 번져 있었거든요. 새벽 무렵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어요. 한미정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보험사 윤대리입니다. 확인하실 서류가 있어서요. 그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어요. 지금 계신 병원으로 방문드려도 될까요? 네, 오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그가 오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2시간 뒤 병원 문이 열리고 윤대리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그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한미정 씨, 불편하셨죠? 제가 담당자 윤태섭입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엔 또 다른 사망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죠? 최종 정산용 서류입니다. 유족분께 전달드리면. 유족이요? 내가 유족이에요. 살아있는 본인이라고요. 그의 얼굴이 일순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런 농담을 하시다니. 서류상으로는 이미. 그는 말을 멈췄어요. 내가 품에서 사망진단서를 꺼내 보였거든요. 이거 당신 사인 맞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가가 살짝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에요. 내 딸, 그리고 당신들이 공모한 거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사망신청서, 내 인감, 내 서명. 당신들 손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대리는 침묵했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다. 미정 씨, 세상은 때로는 현실보다 문서가 먼저 움직입니다. 뭐라고요? 문서에 사망이 적히면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문서에 사망이 적히면 사람은 죽은 거다. 그 말이 내 귀에 깊게 박혔어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어요. 문서로 죽은 사람이라면 문서로 되살아나면 된다. 그게 내 첫 번째 반격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은 더 조용했어요. 복도 끝 창문이 흔들리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나는 서류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죽였지. 하지만 내 이름을 지운 그 손으로 이제는 너희 이름을 적게 만들 거야.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밤새 비가 내렸는지 유리창이 물기로 가득했죠. 침대 옆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내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몸은 무겁고 숨은 가빴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내가 간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한 가방 안엔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망진단서, 녹음기, 그리고 남편의 오래된 낡은 인감도장. 모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 무기였죠. 병원 직원이 바쁜 걸 틈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로비에는 하얀 국화꽃이 쌓여 있었어요. 고 한미정 추모 화환. 내 이름이 새겨진 리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 이름, 내 사진, 내 장례식. 하지만 그 밑에는 분명히 주간 KLF 생명이라 적혀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병원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 중이었어요. 운전기사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디 가시죠? 장례식장으로요. 한미정 빈소.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그저 시스템에 유족 명단으로 내 이름이 올라 있었겠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모든 게 익숙한데 어딘가 내가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앞에 도착하자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교회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 그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추모의 미소라 하기엔 너무 차가운, 거래가 끝난 듯한 웃음이었죠.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빈소 안엔 내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교회 사진관에서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낯설었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지. 딸이 효녀야.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했대. 효녀라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효녀라니.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잠시 후 딸이 나타났어요. 검은 상복에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모습.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진심이 아니라 대본을 읽는 듯한 울음. 나는 뒤쪽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한 번도 내 영정을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교회 총무 집사와 보험사 윤대리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모두 한 통속이었어요. 빈소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 위 보험금 지급 확인서와 장례비 결제 내역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 위에는 딸의 서명과 윤대리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 아래엔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피보험자 동의 한미정. 그건 내 글씨였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쓴 적 없는 서명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보여줄 때였어요.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딸의 방에서 녹음한 음성.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 그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마이크가 켜졌어요. 지금부터 고 한미정님의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딸이 얼어붙은 채 내게 다가왔어요. 엄마. 그래, 엄마다. 어떻게? 왜 죽은 사람은 오면 안 되니? 식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보험사 직원이 급히 나가려 하자 나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요? 당신 사인한 서류 다 가져왔는데.
나는 가방에서 사망진단서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녹음기를 켰어요.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 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 소리는 마치 신부의 고백처럼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험금, 유산, 서류.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셨죠?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실행은 했겠지. 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난 널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세상에 진실 하나만 남기고 싶을 뿐이야. 나는 사망진단서를 향로 위에 던졌어요. 불꽃이 번쩍 타올랐어요. 탁탁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재로 변했어요. 그 순간 내 이름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로 죽은 이름은 없어요. 사람들은 침묵했고 촛불만이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그 장례식장은 한동안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는 오래도록 싸늘해지기 마련이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다시 맑아졌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진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 이름을 빼앗겼던 여자가 드디어 스스로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다시 맑았고 병원 앞 가로수에는 새순이 돋고 있었죠.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마치 어제의 그 불길이 아직도 내 가슴을 태우고 있는 듯 했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들이 나를 보며 놀란 눈으로 인사했어요. 어머, 한미정 환자분, 살아계셨네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살아있었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책상 위엔 검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교회 장례위원회 회의록이라 적혀 있었죠.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의 회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미정 집사 상태 위중. 보험 정리 및 사망 절차는 딸 박지은 씨와 협의 완료. 그 밑에는 익숙한 필체로 진행 승인 윤태섭이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내 죽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회의 안건으로 통과돼 있었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살인의 형태가 꼭 칼과 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펜과 도장으로 나를 죽였어요. 나는 회의록을 덮으며 창문 밖을 봤어요. 햇빛이 부서지고 멀리서 새들이 울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게 오히려 잔인했어요. 딸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험사와 병원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나를 위로하진 않았어요. 내 이름을 지웠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라졌던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모두가 내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 그게 이제 내 이름 대신 따라붙는 별명이 되었죠. 밤이면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웠어요. 불 꺼진 병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럴 때면 그날의 장례식 장면이 떠올랐어요. 꽃 냄새, 향 냄새, 그리고 내 영정 속 웃는 얼굴. 나는 그 웃음을 끝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교회에서 누군가 편지를 보냈어요. 미정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모두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실수. 그들은 그 한마디로 모든 죄를 씻으려 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종이에 이렇게 썼죠. 당신들이 내 이름을 지웠다면 나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종이를 병실 벽에 붙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문장이 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죠. 며칠이 지나자 언론이 병원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환자, 보험 사망 처리 사건. 기자들이 병원 앞에서 나를 기다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지나쳤죠. 그날 저녁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미정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몰랐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외면한 건 죄죠.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대신 세상을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엔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책상에 앉아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름이 없어도 나로 살 거야. 그날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 이름은 한미정이었다. 누군가의 서류 속에서 죽었고 누군가의 죄책감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세상은 나를 지우려 했지만 진실은 기록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내 이름을 지운 자들이여 언젠가 그 이름의 무게가 당신들의 밤을 짓누를 것이다. 펜을 놓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가벼워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 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건 결국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이름을 지웠을 때 세상은 그걸 절차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이보다 오래 남아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